자, 첫 번째 주인공은요. 누굴까요? 둘 중에 누가 김주혜이고 누가 리설주일까요? 원산 갈마지구, 북한의 김정은이 10년이 넘게 공을 들여서 이 원산 갈마반도 그 갈마 해변에 조성한 이 리조트 관광 단지의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리설주와 김주혜가 같이 모습을 드러낸 건데, 야, 이거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붕어빵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김정은이 손을 잡고 내리는 이 여성, 그 뒤에 따라오는 여성, 옷도 좀 비슷한 흰색 옷을 입었는데, 자, 처음에는 리설주인 줄 알았는데요. 리설주가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알고 봤더니 김주혜였습니다. 자, 이렇게 단상 위에서도요, 김정은 옆에 앉은 사람이 올림머리에서 리설주인 줄 알았는데 주민을 해서 보면 김주혜예요. 김주혜와 리설주가 나란히 모습을 등장하고 있는데요. 야, 김주혜는 정말 더 폭풍 성장을 했고 리설주는 뒤에서 명품백을 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주혜의 팔목에는 또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는데, 자, 이렇게 말이죠. 놀랍도록 판박이인데다 왜 저 집에는 더 빨리 크냐, 이런 놀라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해 주실 전직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우리 세종연구소의 신범철 전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의 집에는 빨리 크잖아요. 근데 남의 집 애들 중에서도 왜 저 집에는 더 빨리 큽니까?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면 더 커 보이잖아요. 그 우리 군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일단 후계 구도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김주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과연 후계자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후계자라는 것이 이제 공통된 견해고요. 이설주와 김주혜 그 순서도 이제 김주혜가 앞에 서잖아요. 예. 그럼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김주혜가 후계자로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사실은 오늘 이설주가 오래간만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한동안 등장을 안 했어요. 그것도 왜 그랬냐? 같이 등장하면은 김주혜가 각광받는 것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설주는 빠져 있었고 김주혜만 계속해서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다니면서 네. 후계자다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지금 아빠 김정은과 딸 김주혜 키가 똑같아요. 올림머리까지 치면 김주혜가 더 커 보이는데, 김정은은 키가 168에서 170인 걸로 우리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는데, 항상 키높이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커 보인다. 그렇다면 딸 김주혜도 힐을 신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자, 자막을 잠깐만. 자, 힐이 힐 굽을 정확하게 제가 분석했을 때 7에서 한 8cm 정도 힐 굽을 심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김주혜의 키도 상당한 거예요. 160 중반, 160 중후반이 된다는 건데, 김주혜 나이가 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 사이 아닙니까? 예, 13살, 4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 초6, 중1보다는 훨씬 더 커요. 뭐 한국도 잘 먹고 이렇게 하면은 큰 잘 먹은 애들이 애들은 있으니까.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김주혜 신장이 어느 정도다, 뭐 그거는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주혜 행보, 그리고 김주혜가 옷는 옷, 그리고 김주혜의 위치, 이런 것들이 북한의 권력 서열을 보여주는데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걷고 있고, 또 때로는 어머니조차도 김주혜 뒤에 있는 모습을 볼 때는 후계구도 이거는 같다. 완전한 후계구도라고 봐야겠죠. 한때 우리 정보당국에서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 장남이 있다, 아니다, 없다. 세종연구소에 있는 정성장 박사님은 김정은한테 아들 없다. 당시 이제 뭐 국정원 쪽에서는 아들이 있다. 근데 지금은 후계구도 같다. 그럼 심 차관님께서 보시기엔 아들이 있다, 없다? 없다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네네. 전문가로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아들이 있다면 만약에 가정을 할 경우 네네. 김주혜를 저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노골적으로 후계 구도로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김주혜 위에 오빠는 없어 보인다. 예, 있다 하더라도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아무튼 지금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인 것은 확실하고 물론 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착안해야 될 건 있어요. 저거는 김정은의 마음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야, 그렇다면 4대 세습은 여성이 김주애가 4대 세습을 간다. 이게 영이 서겠습니까? 북한 체제 유지되겠습니까? 저런 봉건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일찍 노출시키고 장시간 노출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외교안보 전문가, 저희 돌직구에는 또 김무식 교수님 나와 계시거든요. 김주애로 후계 구도를 이어간다? 이거 아버지 김정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을 자꾸 고도화시키고 ICBM도 만들어서 이른바 이 안보 리스크, 안보 불안성을 해소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북한 사회에서 4대 세습도 마땅치 않은데 그 김주애가 이어받는다? 이거 납득이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 사이에서? 북한에는 이제 수령론이라는 게 후계자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자기들이 공식 책이 다 있습니다. 네네. 후계자론을 설명한 책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북한에서 후계자론은 수령이 살아있을 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이 죽는 과정이거나 그 유고 상태에서 정하지 않아요. 미리 정합니다. 살아있을 때. 두 번째는 세대를 대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지 않아요. 김일성이 있을 때 김일성 본명이 김성주잖아요. 그 동생이 김영주로 가지 않습니다. 김정일 있을 때 옆에 누나한테 가지 않아요. 김평현한테도 가지 않고. 안 갑니다. 그다음에 김정은으로 갔으면 김정은 옆으로 안 가요. 그리고 김정은 부인으로도 안 가요. 그러니까 김여정으로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이 세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인물 본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훌륭한지 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따져보면 어머니 이설주는 후계 구도에서 이미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지금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남녀 자녀들이 있어 성숙이 할지 모르겠지만 일찍부터 김주애를 낙점을 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으로 한다는 건 물론 이게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핵무장 국가고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량 국가인데 여성의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이걸 이제 물타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재 국가 이미지를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로도 또 여성의 이미지가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고민 속에서 지금은 후계 구도에 대한 정식적인 지금 훈련 과정이 아닌가,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뭐 많은 보도에서는 명품백과 명품 시계를 찾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보도 안 하겠습니다. 북한판 와이키키다. 신청아님, 원산 갈마지구가 김정은이 한 10년에서 11년 공을 들인 데인데 조성을 되게 잘 해놨어요. 영상도 공개가 됐다는데 새로 들어온 영상부터 좀 한번 저희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 북한 주민 내국인들이 얼마나 저기 가겠습니까? 저 지리적 특성도 저 북서 쪽에 있으니까 외국인들을 노린 것 같은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 관광객들이 올 걸로 보이는데 상당히 일단은 역변을 시켜놨어요, 김정은이. 예, 2만 명이나 묵을 수 있는 장소로 대규모 관광단지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저기가 이 모래사장이 굉장히 길고 아름답기로 예전부터 유명했죠. 예, 명사심리라고 해갖고 네. 예전부터 유명한 장소였는데 아무튼 김정은 스스로 원산에서 컸기 때문에 저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했고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북한 주민보다는 최초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했을 거예요. 카지노도 그렇지만, 지어놓고. 예, 그렇지만 북중 관계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다 보니까 러시아 쪽을 갖다가 접촉했고 저 장소에 러시아 대사가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또 일부 보도에서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내달 7일부터 예. 러시아에 단체 관광이 오도록 되어 있다. 아. 사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관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체 관광은 소위 말하는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제재로 어. 금지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가 대놓고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과연 대규모 관광단을 보낼 것이냐.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혜택이 수반되는 것을 또 북한 주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 아젠다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차관님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 집권해서 한 10여 년간에 뭐 스키장도 개비를 하고 뭐 러시아와의 일부 경제 협력 지구도 설정을 했다가 어그러지고 뭐 물놀이장도 오픈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이 정도 대규모 면적에서 지구 원산 갈마지구 그것도 명사심리에 엄청난 기간과 공과 자금을 들여서 외국인 관광 지역을 유치하겠다라고 공개를 한 건데 이 성패에 따라서 사실 북한 경제에 큰 타격도 올 수 있거든요.
되리라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러시아 쪽에서 사실은 모스크바 쪽에서는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모스크바나 서유럽 쪽은요 다 지중해로 가요. 더 좋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극동 지역에서 와야 되는데 극동 지역 인구는요 시베리아까지 합해도 2천만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러시아만 가지고 저 사업이 성공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북중 관계 개선 여지가 있다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북미 관계, 미북 관계를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을 유인하는 하나의 협상 유인책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성공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신채관이 분석해 주신 것처럼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어요. 그런데 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난 1월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부지를 갖고 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닮았거든요. 마로라고 리조트,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들어보시죠.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y. He's got a lot of shoreline. 콘도는 영어로 콘도. 김무식 교수님. 저 김정은이 빵 터지셔서 저도 웃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를 얘기했다는 건 김정은이 정말 혹할 만한 영어식 표현하면 후킹 코멘트잖아요. 내가 너네 원산 갈마지고 하는 거 잘 알고 있고 우리랑 우리말만 잘 들으면 그거 살려줄 수도 있다. 관광객 보낼 수도 있다. 외자 유치할 수도 있다. 나 만나고 싶을 걸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노리는 수가 이제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경제적인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른바 정면 돌파론을 주장하면서 내부의 경제난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크게 지금 요즘에 주안점 드는 게 관광이에요. 특히나 독재 국가가 현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고 쉬운 게 관광입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글로벌 관광의 추세가 오지 관광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북한 관광이 열리면 가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저 원산지구의 총 계획에 따라서 저게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콤플렉스 단지로 그러니까 복합적인 리조트 시설 다 있습니다. 명사심리 있죠. 갈마 비행장도 새로 준공을 했어요. 네네. 갈마 비행장이 군용 비행장입니다만 최근 몇 년 전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는 완전히 국제 항공으로 다 새롭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들어가면 마식령 스키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바다, 그리고 비행장, 나름. 그다음에 해안가, 나름. 콘도미니엄 다 있습니다. 예. 이걸 갖춰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던 거고 이게 또 중간에 막 어그러지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엄청난 투자를 했을 때 결국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받겠다는 건데 미국이 편을 들어주면 굉장히 좋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런 것에 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자지구도 자기가 휴양지로 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트럼프의 저런 어떤 블러핑, 그다음에 김정은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김정은도 그걸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저걸 지금 선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럼요. 예전에도 원산에다가 싱가포르 자본 받고 중국 자본 받고 엄청나게 투자 유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로 돌아갔었거든요. 저렇게 벌어들이는 외자가 다 벌크 캐시로 핵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예. 지금 유엔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국제사회에서 저런 엄청난 투자에 같이 동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나토의 사무총장이고 아마 이 네덜란드의 최장수 총리를 지낸 바 있는 마크 리터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부를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비유를 했군요. 여기도 아버지 비유가 있네요. 들어보시죠. They've had a big fight, like two kids in a schoolyard. You know, they fight like hell. You can't stop them. Let them fight for about 2-3 minutes. Then it's easy to stop them. And then Daddy has to sometimes use strong language to You have get to us use off strong the ground. language.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to use a certain word. Do you regard your NATO allies as kind of children? No, he likes me. I think he likes me. If he doesn't, I'll let you know. I'll come back and I'll hit him hard, okay? 자, 논란이 되자 리터 사무총장은요. 실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에 비유한 거다라고 해명성 발언됐습니다. 자, 때로는 아빠가 강한 표현을 써야 한다. 이게 이 장군, 멍군, 북치고 장구치고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제 논란이 되자
아첨의 수위가 지나치다. 아부가 너무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이제 해명성 발언까지 나온 겁니다. 예. 나토에도 이제 아빠 아부 논란이 발생했군요. 제가 화요일 날 이 자리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가면 위상이 엄청 높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됐네요. 그 실례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종결시켰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힘을 과시했어요. 그러니까 나토,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 파트너 입장에서는 미국이 관여를 하면 국제 분쟁이 정리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 리터 사무총장이 갖고 있었는데요.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 약간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따서 백악관 홈페이지까지 올렸어요. 네. 그래서 데디 트럼프, 아빠 트럼프다. 마치 전 세계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요. 발발해도 안 되지만 그것을 멈추는 일이 어려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했다 하는 점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범철 차관님 모시고 외교안보 소식 재밌게 분석해봤습니다.